예, 지난 화요일 베트남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한국인 만취 승객이 난동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음성을 먼저 잠깐 들으실 텐데요. 욕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삐 처리를 했고요. 이 승객은 계속 승무원들한테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이러면서 포승줄에 묶이는 그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지, 야, 안 보여? 야! 자, 야! 야, 씨! 왜 안 하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그만해! 이런 식의 난동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승무원들한테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런 채로 한국까지 온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비즈니스석에 나우 앤 포에버로 유명한 팝 가수죠. 리차드 막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막스가 이 상황을 SNS에 올리면서 이 국제적인 망신이 됐는데요. 참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기내 난동.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비행기에 내려서 수사를 받았던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과의 박민수 팀장부터 연결을 해보죠. 박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20일 오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 시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승객이 난동을 부르기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비행기가 출발한 시간이 14시 40분이고요. 예. 그리고 최초 난동을 부르기 시작한 게 16시 20분이고 17시 20분에 피의자를 제압해서 결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란을 피운 시간은 1시간 정도 되고 결박당한 후에 고성을 지르는 등 행동을 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박할 때까지 1시간, 결박 후에도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또 1시간. 네네. 도착할 때까지요. 리차드 막스의 SNS에 보면은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4시간 동안 제압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사실관계가. 4시간이라는 거는 비행기 총 운항 시간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그 승객이 어떤 식으로 왜 난독을 피운 겁니까? 술에 좀 취해 있는 상태였었는데. 탈 때부터? 비행기 타기 전에도 양주를 몇 잔 마셨다라고 인터뷰를 저랑 했거든요. 타기 전에 몇 잔 마셨고 타고 나서도 지금 보니까 2잔 반 마셨네요. 승무원들이 2잔 반을 제공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피해자 상대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술의 양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이 취한 채 어떻게 시비를 건 겁니까? 옆에 앉은 승객한테 계속 말을 붙였는데 무시하고 응해주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손을 뻗으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승무원들도 폭행을 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된 거죠. 승무원들이 제압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인데 지금 리차드 막스가 올린 글을 보면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를 했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채 대응을 하더라.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조사가 됐습니까? 일단은 승무원들이 경고를 하고 결박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을 이용을 했죠. 그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 리차드 막스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도운 겁니까? 승무원들이 이제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술 취한 사람은 당해내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같이 붙들고 도와줬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남성 승무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비행기에? 비행기에 남성 승무원은 없었고 남성 정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교육받은 승무원 중에는 남성이 하나도 없었고 여성 승무원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남자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승객들이 돕는 상황이 된 거군요. 제 앞에서. 네네. 포승줄로 결박한 다음에는 어디 그 자리에 그냥 둔 건가요? 그 자리에 그냥 결박을 해뒀었습니다. 그 피의자 만취 상태든가요, 팀장님 만나보니까? 대화가 좀 불가능할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에서는 양주 2잔 반 마셨다는데 그 전에 꽤 많이 마신 상태였겠네요, 이미.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상황을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란 얘기도 있고. 그냥 일반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의 남성.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렇게 제압이 됐으니망정이지 여차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는데 그냥 이렇게 집으로 귀가시키는 게 맞느냐, 이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구속 사안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조사받고 돌려보낸다든지 조사가 불가할 때는 일단 보호자를 연계해서 귀가 조치시켰다가 나중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게
그 수사의 전례입니다. 아, 그 법대로 한 거군요. 방법이 잡아놓고 싶어도 잡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예. 그렇군요. 조사가 불가한데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예. 보호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그렇게 비행기에서 좀 국제적인 지금 망신을 시킨 상황인데.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그게 무슨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예,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고. 부모도 할 말이 없다. 참 창피하다 이러고 갔군요. 네네. 예. 이 사람 그러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재조사를 해야 될 텐데 언제 부를 생각이세요? 조사자를 충분히 만들어서 이 금주 내로 소환해서 조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과의 박민수 팀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들으신 대로 술을 마신 승객이 기내 난동을 벌였다는 점. 그리고 이게 리차드 막스 주장처럼 4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1시간 가까이 난동이 있었다는 점. 그것도 아주 과격하게 있었다는 점. 이건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도 대응이었다면 적절했을까요? 이 문제 한번 전문가와 짚어보죠. 경운대학교 항공운학과 정희윤식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무원들이 진짜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 침을 수십 발 다 맞아가면서 겨우겨우 포승줄로 묶었거든요. 네. 그러면 승무원들은 최대한 폭력적인 상황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뭔가 제압을 하느라 고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려 1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예,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신속히 해야 주변 승객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요. 아직 매뉴얼에도 3단계 절차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3단계로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기내 난동 제압하는 매뉴얼? 예, 첫째는 이제 기내 방송을 해서 주변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들한테 이제 자제를 좀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직접 가서 이렇게 되면은 당신을 이제 포박한다라든지 미란다 원칙을 얘기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일단 한 번 더 경고를 줘야 되고. 예.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포승줄, 수갑 또는 이제 격리시키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아하. 그런 과정이 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시간을 좀 갖기 때문에. 예. 승무원들은 그거에 따라서 말로 하고 설득해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나 걸리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리처드 막스가 자기 SNS에 쓰기도 했지만 다른 승객들은 엄청난 공포감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비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는데 이렇게 한참이 걸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좀 관행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또 술주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테러나 어떤 문제로 보지 않고 단지 술주정으로 이제 보는 게 있지만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요. 또 과거 그런 테러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은 술주정도 바로 테러로 보고 테러 단계에 대처를 하는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미국에서 만약 이 정도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거 이제 기내 동영상을 보면요. 어떨 때는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간 5분 이내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 보면은요, 동영상 보면 발로 승무원들을 차고 침을 얼굴에 뱉고 이 정도인데 그러면 5분 안에 제압을 하려면 진짜 테이저건을 쏜다든지 굉장히 폭력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라든지 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대응, 또 주변 승객이 느끼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즈니스석 승객 정도면 그것도 VIP에 들어가거든요. 항공사 입장에서. 전까지 승객으로 서비스를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승무원이 돌변해서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며 그 사람한테 제재한다는 건 아주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은 승무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승무원도 겁도 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20, 30대 여승무원들이 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자 승무원이 한 명씩은 적어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규정은 없어요? 되도록이면 남자 승무원을 태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비즈니스석의 승객이라는 점, 그걸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비즈니스석의 승객이었기 때문에 더 강압적으로 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VIP 명단 또
탑승한 명단을 보면 어느 정도 탔다는 거 마일리지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승객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다음의 후일을 대비해서 예. 심지어는 강력하게 대처했을 경우에 뭐 아까 말한 대로 다치거나 하면은 예. 회사에서는 승무원들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문책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제압을 신속하게 했다가 그 승무원이 당하는 수도 있군요. 처벌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력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매뉴얼상으로 법적으로 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 저는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이 남성 앞에서 저 경찰도 말씀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이미 술을 마신 채 이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양주를 주문해서 2잔 반을 더 먹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기내 범죄 전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9월에. 예. 이렇게 줘도 됩니까? 어쨌든 그 항공사 블랙리스트 등이 있어가지고 탑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우려할 경우에 예? 탑승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다 절차가 돼 있지만요. 예. 요새 이제 전자티켓 등이 발달이 되면서 사실은 창구 직원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짧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점장이 이런 걸 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새는 술을 무료로 주기도 하지만 예. 지금 현재 추세는 판매하는 추세거든요. 한 잔, 2잔도. 이게 다 항공사 수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이렇게 안 준다는 게 사실 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근데 참, 이게 지금 술 팔려고 하다가 혹은 VIP 고객 놓칠까봐 이렇게 술 주다가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승무원들한테 침 뱉고 뭐 폭력 행사하고 이 정도로 그쳤지. 비행기 문이라도 열면 그 안에서 정말 더 큰 폭력이라도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아찔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예. 기내 난동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 벌어졌을 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의 매뉴얼이 지금 과연 맞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주대학교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까지 만났습니다.